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탄핵 선고 하루 전에도 오늘도 민주당의 이재명이 가짜뉴스, 선동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이재명이 지금 어떤 보고를 받고 있고 이제 선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게 기각이 되면 이건 이재명에 대한 탄핵을 의미한다. 사실은 이재명 민주당의 저 줄 탄핵, 저 국정 난동 마비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입니다. 참 오늘도 하루 전인 오늘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지막 재판관들이 이제 결정문을 다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문영배가 결정문을 읽게 됩니다. 생중계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문은 마지막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의견들이 어차피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각하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전망들을 뒷받침하는 많은 또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 하루 전인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난달 31일 이 정영식을 비롯해서 재판관 3명이 문영배를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왜 선고 기일을 미루느냐? 데드락이라는 단어가 헌재에서는 없는 단어다. 을사오적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더 이상 권위를 실추시키지 말고 선고 기일을 잡자라고 했고 문영배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하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가운데 각하와 관련해서 TF에 4명이 자료를 요청을 했고 또 이 4명에 더해서 정정미까지 각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기각이 일반적인데 각하가 4명 내지 5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들은 모두 이재명도 모두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정말 이런 섬뜩한 가짜뉴스, 선동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오늘 제주에서 열린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였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10,000명을, 5,000명에서 10,000명을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건 선동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모두 드러나 있는데 이재명이 지금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다.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했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완전히 가짜뉴스, 거짓말을 그것도 이 선고 하루 전에 이렇게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서 이 선고에 대해서 불복하고 폭동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선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가짜뉴스, 이재명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 선고 하루를 앞둔 오늘도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렇게 선동을 한다라는 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 저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가짜뉴스는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아주 이제 일상화가 됐습니다. 인터넷의 발달, 유튜브, 이게 오히려 가짜뉴스를 부추기는 이런 결과로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선동을 하는 이재명을 보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일은 이제 오늘에 이어서 내일은 경찰이 가포 비상을 발령을 했습니다. 경찰력 100%가 동원이 됩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이런 선동을 계속한다면 내일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도 계속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죽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또 헌법재판소가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분명해지면서 이재명이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또 관심을 끈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이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이 세종 국가전략 포럼 여기에 참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기 때 탄핵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다. 미국 하원도 당시에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의 공감이 크고 윤 대통령이 이 탄핵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윤 대통령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의 이 상호 관세 25%, 이게 25%가 아니라 26%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런 협상에서 잘할 것이다 해서 많은 이렇게 여유를 뒀습니다. 사실은 이게 관세 폭탄입니다. 뭐 우리로서는 정말 지금이 이게 탄핵 정국이어서 충격이 좀 덜하지만 평소 같았으면 충격파가 엄청났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런 관세 폭탄에서 앞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나면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윤 대통령도 내일 직무에 복귀하면 대국민 담화에 이어서 곧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이 트럼프 정부가 펴는 정책이 반동맹 기조가 아니라 공평한 동맹 관계, 이게 정확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재명은 더 초조해지는 그런 뉴스들이다. 이재명이 현재의 지금 분위기를 보고받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전체가 지금 막판이 돼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은 이재명은 이걸 덮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박찬대를 비롯해서 박지원 등이 나서서 이 재판관들에 대해서 을사오적이다, 제2의 이완용이다,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공격한 것은 재판관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이건 정말 제 발등을 찍는 그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판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판결을 가지고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합니다. 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기사를 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것을 가지고 뭐 어떤 비판, 어떤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뭐 이런 인격적인 이런 모욕을 하는 것은 전혀 이 사태의 본질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건 그냥 범죄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특히 그게 가짜뉴스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과 사법부의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과 지금 독립운동인이 을사오적이니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이건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그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재명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막판 실수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를 보면서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지지층을 끌어안고 이 윤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 윤 대통령의 그 계엄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5,000명, 10,000명을 학살할 계획이 있었다. 이건 완전히 지어낸 가짜뉴스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대표의 언행입니다. 국민들이 이걸 용서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우리 국회 헌법을 정말 바꾸긴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국회의 권한 부분입니다. 특권 부분입니다. 국회의 특권을 비롯해서 국회에는 이렇게 탄핵권을 주면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행정부, 다른 뭐 사법부, 다른 곳에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를 필요하면 양원제로 바꾸든지 국회의 권한, 이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것도 헌법 개정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재명이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거의 발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독이 될 것이다. 이재명을 이제는 우리 정치권에서 도려내야 될 차례다.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